땀이 많이 날 정도로 몸에서 열이 나는 상황은 아토피 악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아토피가 악화되는 주 원인이 바로 땀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영등포 한 곳에서 60여 년간 8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피부과의원의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입니다. 오늘은 소아 성인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을 괴롭게 만드는 피부질환, 아토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토피라는 피부질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거나 혹은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토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토피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보습제를 많이 바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아토피 병원 치료는 언제쯤 시작해야 되는지 등등, 아마도 아토피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들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토피는 피부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중에 관리를 하듯이 아토피도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아토피는 피부가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아토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딱 세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보습의 유지입니다. 아토피 환자는 피부가 항상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의 역할이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제가 피부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고 비정상적으로 약해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습제는 아토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가능하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서 자신이 피해야 할 음식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 놓고 일상생활에서 또 항상 주의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술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아토피 가지신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활 환경의 관리입니다. 현대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진먼지나 진드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런 알레르기들은 침대 매트리스나 카페트, 천으로 만든 소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안의 잦은 먼지 제거가 필수적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토피 이야기 하는데 목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안 씻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너무 자주 씻는 건 좋지 않다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를 항상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인 피부 장벽이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은 피부 속에 수분을 담고 있는 역할도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자주 씻어버리게 되는 경우에서는 피부 장벽의 핵심 물질인 피부 지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피부 장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씻을 때마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의 샤워는 적당하지만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목욕법에서 주의하실 점들은 약산성 비누 사용하기, 통목욕이나 욕조 목욕을 피하기, 그리고 간단한 샤워로 씻기, 뜨거운 물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로 씻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밀지 않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땀이 많이 나거나 땀이 많이 날 정도로 몸에서 열이 나는 상황은 아토피 악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아토피가 악화되는 주 원인이 바로 땀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운동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아토피가 있다고 무조건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증진이 되거나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아토피 호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요. 따라서 아토피를 건드리지 않고 운동을 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 중에 자주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땀이 나서 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피부 속도 메마르겠죠. 이러면 가려움증과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주 물을 마셔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되도록이면 시원한 곳에서 운동을 해주세요. 시원한 외부의 온도는 피부 온도를 빠르게 식혀주기 때문에 땀도 덜 나게 되고 피부 온도를 낮춤으로써 가려움증과 아토피 악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헐렁하고 면으로 된 운동복을 입으세요.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운동복은 땀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운동 시에도 피부에 마찰이 계속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아토피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공기가 잘 통하는 면으로 된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상처 안 내면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얼음 찜질이에요. 아니면 찬물에 잠깐 담가 놓으셔도 됩니다. 가려움증이 막 올라올 때는 피부신경이 흥분을 하고 혈액이 피부로 몰리는 상황인데 급속도로 피부를 차갑게 해주면 신경도 같이 가라앉고 피부에 몰린 혈액이 붓기와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상처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토피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병원 치료는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하단 댓글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의 계피부과 의원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